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은요, NIW 영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좀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나 좀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영주권 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IW는 약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알파벳 N, I, W죠. National Interest Waiver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한국말로 하자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뭐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있어야지만 외국인은 취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에 스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업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유학생이면 대부분 F1 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미국 회사에 면접을 합격하면은 이 회사에서 영주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취업 비자를 서포트를 해줘야죠. H1B. 그 다음에 H1B는 취업 비자야. 그게 있으면 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동안 그게 있으면 회사를 다닐 수 있는데, 미국에 계속 살 수 없잖아. 결국에 롱텀으로 미국에 계속 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오래 데리고 있기가 좀 불확실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회사에서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스폰 받았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스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폰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다 노동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해.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류가 복잡해. 일단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특정 분야,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국가의 이익에 국익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그런 사람들 보유하고 싶잖아. 그런 뛰어난 인재들을. 그래서 영주권을 이렇게 스폰서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NIW예요. 그래서 NIW는 흔히 이공계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석사, 박사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기술이 미국 넘어오면 바로 이제 미국 기업에 바로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바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공계 분들이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주로 이제 석사, 박사들이. 근데 이공계만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과도 돼. 예체능도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 혹은 체육 특기자라든가 뭔가 그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면. 그쵸? 그리고 뭐 교육자, 교수, 뭐 사업 분야 다 돼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알기로 이거예요. 이 사람 잘났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하는 거죠. 타겟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미국에 건너오게 되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NIW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었잖아.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을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단 말이에요. 잠깐 다닌 이 동안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공계 박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거를 되게 많이 도전했어요. 주변에 막 NIW 영주권 수군 박사들이 막 수군 많이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박사만 NIW 영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토종 한국 박사들도 본인이 어떤 기술이 되게 괜찮은 기술이면은 NIW를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잘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 직장인, 뭐 아니면 전문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약사, 뭐 의사, 뭐 교수, 뭔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그 잘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왜 영주권을 미국이 줘야 되는지만 잘 설득할 수 있으면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영주권을 NIW를 통해서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공계 이제 박사 출신으로서 받은 거고, 이공계 석사여도 돼요. 석사여도 본인이 잘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리고 이공계가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대학원 학위가 없어도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영주권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좀 잘났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대기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기업이니까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이민이 한국에서 바로 간다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영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으면은 그냥 미국 건너오는 건 어렵잖아. 여러분들도 비행기표만 끊어서 오면은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영주권만 일단 딱 있으면 그냥 그게 미국에서 그냥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주권만 있으면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영주권만 딸랑 들고 와서 그냥 뭐 호텔 같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면접만 보러 다니면 회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뭐 확실한 갈 데를 정하고 와야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주권이 있으면은 이제 미국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막 이렇게 미국 기업에 가려면 인터뷰 기회조차 얻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캘리포니아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사람을 뽑는 거를 막 선호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 지역 갈등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여기 있는데 이 동네 사람 뽑으면 면접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한번 오세요 한 다음에, 그리고 붙어도 이사 비용을 안 대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사 비용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을 지원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비행기표를 회사에 대줘야 돼요. 왕복 비행기표를. 그리고 면접 보러 와서 회사 근처에 호텔에서 뭐 한 2박 3일 묵을 수 있도록 호텔도 해줘야 되고, 벌써 여기서 이제 거의 한 800불? 900불 나오잖아요. 이 사람 밥값도 대줘야 돼요. 여기 면접 보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벌써 한 8, 900불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8, 900불은 뭐 큰 돈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붙으면 이 사람 이사비를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오는 이사비를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비싸요. 이게 보통 미국이 이삿짐 센터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삿짐 센터 이런 사람들은 노가다 계열의 이제 잡이잖아요.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런 육체 노동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되게 페이가 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미국은 육체 노동하는 거에 대한 사람 인건비가 되게 페이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갈 때 싸게 와도 본인이 뭐 뉴욕에서 타던 자동차도 있고
뭐 각종 짐도 있고 가구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오면은 뭐 싸게 와도 대략적으로 10,000불,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 넘어 한국 돈으로 이사 비용만.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벌써부터 회사는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뉴욕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때 쓴단 말이에요. 이사 비용으로. 근데 봐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한국에서부터 릴로케이션 패키지를 제공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제 돈이 많이 들겠어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아시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귀국했잖아요. 그때도 한국 기업들이, 한국 대기업이 이사 비용을 다 대줬어요. 대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인재를 영입할 때는 한국 기업도 미국 박사를 영입할 때는 이사비를 대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와 국가 간에 넘어가는 이사 비용은 국내 이사 비용보다 더 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영주권까지 없어. 그럼 영주권은 보통 뭐 이것도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영주권을 보통 처리하는 그 변호사 비용이 영주권 처리하는 약 뭐 사람마다 달라 이거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근데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벌써 회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을 굳이 데려오려면 미국 안에 뭐 회사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 뽑는 것보다 해외 한국에 있는 사람 뽑으려면 벌써부터 영주권 없는 사람 뽑으려면 벌써부터 회사는 2,000만 원 이상은 써야 돼. 똑같은 사람 뽑는데. 그러니까 연봉은 연봉대로 줘야 되지만 거기다 멀리 사는 사람은 이사 비용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회사 입장에서 꺼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안 뽑는 게 이게 인종차별 아니에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돈에 돈. 돈이 더 많이 들어. 왜 돈 더 많이 드는 사람을 굳이 뽑으려고 해요. 근데 뽑고 싶을 때가 있겠죠. 언제냐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뽑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2,000만 원 마이너스 밸류를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영주권이 신청하면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은 심사한 다음에 떨어진 사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리스크까지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을 잘 안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일단 그 리스크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인터뷰 기회를 받는 게 훨씬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고용하려면 회사가 스폰을 해줘야 되는데 스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까다로운 어떤 서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회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어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공대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어필하는 게 쉽죠. 영주권을 내가 왜 미국 정부에서 나한테 영주권을 줘야 되는지.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쉬워. 예를 들면 내가 이공계니까 이공계만 설명해 줄게요. 한국 대기업에서 뭐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야. 그리고 뭐 막 대학원 출신이야. 뭐 석사나 박사야. 그러면 막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막 특허도 있고 뭐 각종 자기가 막 경력도 있고 막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필하기 얼마나 좋아. 미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한국 유망한 대기업에서 특허도 있고 엔지니어 경력도 있고 이 사람 미국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준비를 잘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병원 의사 선생님도 많이 가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뭐 약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봐봐요. 이런 사람도 뭐 미국이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영주권 신청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공계가 아니어도 돼요. 문과 출신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 분야로 뭔가 막 무슨 비즈니스 관련해서 막 분석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어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미국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려면 그거를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야 돼. 잘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뭐 변호사들 좀 뭐 과거에 뭐 접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마다 승률이 달라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되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다 안 돼. 이것도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를 잘 선정해야겠죠. 이거는 뭐 입소문이니까 잘 알아보세요. 그 뭐 이미 따신 분들한테 잘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많이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이제 잘 알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격 싸다고 아무나 하지 마세요. 가격 싸다고 했다가, 이렇게 잘 못하는 변호사 선정되면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딱 신청을 딱 하고, 그 변호사한테 제가 1,000,000원을 썼어요. 1,000,000원을 딱 썼는데, 변호사가 제 이력을 딱 보더니 저한테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만약 떨어지면은 그 변호사비 환불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서 썼어요. 환불해 준다고. 근데 다행히 저는 붙었고 신청한 지 거의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영주권 따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막 한국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걸 봤는데 막 미국에서 막 되게 힘든 일 있잖아. 무슨 막 되게 힘든 이렇게 도살장 같은 데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뼈 빠지게 일했는데 영주권 막 잘 안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거를 뭐 수년간 준비했는데 이렇게 물거품이 돼서 너무 슬퍼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한국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때문에 그게 막 미국 이민을 막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토픽으로 막 했던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에서. 그걸 보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미국 이민하는 거 진짜 어렵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이나 미국 사는 거지. 한국에서 뭐 건너가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이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학력으로 뭔가 미국에서 딱 필요로 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1년 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진짜 금방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국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영주권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영주권이 몇 년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미국에서 취업도 안 돼서, 대기업 취업이 안 돼서 한국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온 김에 그냥 한국에서 좀 있어야겠다. 오랜만에 좀 옛날 친구들 좀 만나고 좀 그냥 있어야겠다. 그리고 괜찮으면 그냥 한국에 계속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주권이 너무 빨리 나온 거야.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데 영주권이 확 나온 거야. 나도 너무 놀랐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영주권 나오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 가지고 잘 된 것 같다고. 지금 서류 지금 다 통과돼가지고 이제 영주권 신체 검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이 있어요. 주요 병원,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제 선정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체 검사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뭐 이렇게 몸 건강한지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마약하는 사람 아닌지 뭐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옷 탈의하고 막 이런데 주사바늘 없는지 막 이렇게 막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상한 사람을 미국에 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겠죠. 근데 뭐 그거 하루 만에 끝나는 검사예요. 근데 어쨌든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주권 이제 서류가 잘 처리돼서 이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검사만 통과되면 이제 영주권이 나올 거라는 거야. 신청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보통 자기 경험상 이제 1차 서류 통과되면 그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제부터 슬슬 갈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이 영주권 신청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난 그때부터 이제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아, 이제 영주권 곧 나오는데 이거 나 어떡하냐 해서 그 되게 그 마음이 급해질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 또. 또 내 영상만 딱 보고 영주권 신청하고 6개월 만에 통과돼서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안에 그냥 영주권 신청 검사만 받으면 결국 1년 만에 다 되는 거. 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말을 할 때 주관적인 견해니까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라 하는 게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은 되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법대 딱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뭐 사법고시 붙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것도 이런 거 뭐 고시 패스하려고 막 10년간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넓게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나온 거 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됐느냐? 이거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겠지. 나의 주관적인 생각.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할게.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요, 변호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활동하고 있고, 미국 변호사들도 막 한국인 사무장 두고 막 활동하고 있어. 이런 영주권 변호사들이. 근데 내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첫째, 강남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학을 준비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뭐, 토플, 토익, 뭐, 유학원 다 강남에 있으니까, 뭔가 미국 건너가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강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 매우 개인적인 견해인데, 뭐, 지방에 막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요새 기차,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잠깐 올라오셔서 만나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 영주권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처음에 딱 그 첫 만남만 직접 강남에 오피스 찾아갔고, 나머지는 다 전화로, 이메일로 중요한 문서 스캔해서 보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이체로 잔금 다 지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방에 계셔도 강남에 있는 사람하고 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강남을 포커스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인 변호사들도 있어요. 한국인인데 그 이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사실 미국에서 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 미국 법을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대를 이게 미국의 법대를 나왔는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영주권을 처리해준 변호사가.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미국 박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국내에서 토종 박사들이 미국에서 유학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붙어서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미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미국 사회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박사고 막 그래도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막 헤매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박사 따시고 미국 대기업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맨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막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 갱신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 뭐 아니면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좋아요? 막 이런 기본적인 걸 몰라. 그래서, 뭐, 중고차 살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뭔가 미국 관련 일을 시킬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법대 나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가. 그런 아이디어로 더 나가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제가 도달했냐면, 세 번째가 미국인이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미국인.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인 변호사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뭐 내가 영어로 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장이 미국 유학파인 사무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이 한국 사무장하고만 얘기했어. 뭐 서류 뭐 줘야 돼요. 막 한국말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서 나는 영어로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내 서류를 해준 사람은 미국인 변호사였다는 거. 그리고 사무장의 말에 의하면 이건 사무장이 얘기해준 얘기. 사무장이 뭐 그분이 유태인이다. 막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근데 그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이제 어필하신 것 같아. 왜냐면 법조계에서 이제 저도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법조계에서 유태인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계시고 좀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군가 이제 거기가 괜찮다고 하는 그 어떤 리뷰를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를 찾아간 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형님이 그 오피스 연락처를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아는 사람 몇 명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저한테 이 유튜브 댓글에 그 오피스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통계를 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제 지인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영주권 신청하다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소개해줬어. 근데 구독자분한테. 근데 뚝 떨어진 거야. 그럼 나는 너무 미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 아 내가 소개해줬는데 막 떨어졌어. 막 미안하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주시고 알아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어려운 사람한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런 기술이 없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미국에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미국 이민 가는 거, 영주권 따는 거 영상 만든 적 있거든요. 요거 맨 뒤에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근데 가능해요. 뭐 전문가가 아니고 뭐 진짜 뭐 고학력이 아니어도 미국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어렵죠. 어렵고 고학력자들 좀 기술이 있고 소위 잘나는 사람들은 영주권 따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항상 미국을 접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는 영주권 땡 신청하자마자 6개월 만에 영주권 이제 통과됐습니다. 신청하면서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영주권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죠. 지금 거의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잘 보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생각해봐.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박사들이 너도 나도 미국 영주권 따서 미국 넘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한국에서 막 언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언론사가 막 그런 변호사 로펌한테 엄청난 펀드를 받고 광고해주는 거 아니면 해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겠지. 막 영주권 힘들게 미국에 되게 힘들게 일하는 도살장 같은 데서 취업해가지고 영주권 준다고 갔는데 미국 정책이 변경돼서 올해 영주권 주는 걸 줄였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이 우르르 나오고 그러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도를 해야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건너가는 사람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필요한 집단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그런 종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만 미국을 접하면 본인에게 맞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